아무래도 이제 금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되면서 초기에 발견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암 자체의 어떤 발병률 자체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 유일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암이다 하면은 남성에서 전립선 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립선 암 중에서도 순환암, 중간암, 악성도가 굉장히 높은 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 남성이 미국 남성보다 전립선 암이 좀 더 악성도가 높고 좀 더 진행된 병기를 가진 경우가 많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일단 그 전립선 암 초기인 경우, 사실 모든 암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인 경우에는 증상이 원래 없습니다. 대부분은 증상이 없고, 전립선 암이 만약에 진행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전립선이 커지기 때문에, 이 전립선이 요도를 이렇게 감싸는 장기이기 때문에 전립선이 커지면 비대증하고 똑같은 증상입니다. 요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배뇨 쪽에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진행된 경우고, 대부분의 요즘은 환자들이 어떻게 진단이 되느냐면, 피 검사를 통한 PSA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립선에 병이 있는, 그러니까 뭐 염증이라든지 비대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도 이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뭔가 전립선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확진을 위해서 조직 검사를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자체는 굉장히 전립선 암이 많기 때문에 이 PSA 선별 검사라든지 굉장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일찍 발견이 되는 거고, 전립선 조직 검사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직장을 통해서 초음파를 봅니다. 그 계산을 한 100분의 1 정도만 우리가 샘플을 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MRI를 먼저 찍어서 병변 부위를 확인합니다. 의심되는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 그럼 그 MRI 이미지와 초음파, 그 조직 검사할 때 초음파 이미지를 합성을 해가지고 의심되는 부위를 찾아서 이렇게 우리가 그 샘플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립선에서 암이 있을 때 이 전립선 안에만 있으면 이건 이제 초기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암이 전립선 밖으로 이렇게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중기로 보고요. 다른 데 뭐 뼈라든지 다른 장기로 갔다 이러면 말기,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대부분이 초기 환자입니다. 초기는 전립선을 도려내면은 이 완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하는 경우 거의 한 70~80%는 거의 완치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재발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이제 경과 관찰을 이렇게 쭉 하는데, 한 70~80%는 거의 완치가 되고요. 복강경 수술이 기존의 개복 수술에 비해서 어떤 절개가 굉장히 작아졌습니다. 그걸 이제 절개가 들어가면은 일단 아프고 흉터도 많이 남고, 아프고 하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시간도 걸릴 수 있고, 상처 부위가 뭐 덧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복강경이나 이걸 하면서 그런 게 확 줄어드는, 그런 위험도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근데 복강경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길다란 짝대기 앞에 이제 가위나 집게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수술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로봇은 로봇팔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강경 기구가 아니고 로봇팔이 들어가는 건데, 또 확대도 한 10배 정도, 복강경에 비해서 더 확대도 많이 되고, 이게 수술 시간이 단축이 되면 마취 시간도 줄게 되고, 마취 시간이 줄기 때문에 마취에 대한 합병증이라든지 뭐 이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회복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기를 가서 회복되는데 보통 한 2년에서 4년 정도 데이터를 보거든요. 그럼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예를 들어 4년 후다 그럼 70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회복이 되는데 나이 때문에 이게 떨어진다고. 그럼 이게 거의 쌤쌤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들 이제 방광경부 수술하고 나서 요실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방광경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술해서, 수술하고 나서 요실금의 빈도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주로 뼈 전이가 대부분이 생기고요. 제일 먼저 생기는 데가 뼈 전이고, 이런 뼈 전이 되는 부위가 어디냐면은 척추, 그 다음에 이 골반뼈, 다리,
같은 이렇게 큰 뼈 쪽으로 전이를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전이가 생기게 되면은 사실 호르몬 치료도 시행하게 되면 결국엔 항암 치료로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사실 모든 환자가 완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전이가 됐다는 것 자체가 완치는 이제는 조금 힘든 상황이 됐다는 얘기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 진행 자체를 늦추는 치료인데, 저희들 러프하게, 그러니까 대강을 봤을 때는 한 3분의 1은 사이즈가 줄고 효과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는 2차 호르몬 약제라는 게 새로 나와서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밝혀져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전립선 요즘 유전자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서 특정 유전자의 결함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제도 또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전립선 암은 환자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요즘 워낙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순한 암이다, 뭐 치료를 안 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전립선 암도 굉장히 악성도가 높은 암도 많고, 분명히 미국에서도 사망 원인의 유의를 차지하는 굉장히 암입니다. 암이기 때문에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 진행됐다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은 본인의 어떤 여명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주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